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육통이 이제 뭔가 한번 이제 쭉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요. 자, 이제 육통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육통의 이제 첫째는 이제 첫째는 뭔가 하면요. 이 육통의 첫째는요. 신족통이에요. 신족통이 뭡니까? 신족통이 뭐겠어요? 신족통. 아니, 저 축지법 쓰는 사람들이죠. 예, 축지법이 뭡니까? 빨리. 빠를 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 정산 스님께서 내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아니죠. 변산이 아니라. 아니요. 대종사님 만나기 전에. 지금 저 가야산에 가셔가지고 독군들 만나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죠? 가셨는데. 100일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가야산에서 집에 난리도 안 하고 외갓집에 오셔가지고 혼인 있어가지고 혼인에 외갓집에서 혼인을 했으니까 이제 그 축하하러 참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축하를 해주고 소성리로 외갓집에서 돌아가시다가 독군들 만났다 그랬죠. 만나가지고 어딜 갔는가 하면 가야산을 가신 거예요. 가셔갖고 100일 기도를 했어요. 집에 난리도 안 하고. 그러고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제 정산용 스님이 외갓집에 저녁에 나귀를 타고 이제 또 이제 혼인 다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 소성리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갔는데 그 나귀를 몰고 온 동자가 저녁에 다시 외갓집으로 나귀를 몰고 왔더래요. 네가 도련님을 어쩌고 이렇게 왔냐 하니까 도련님은 독군들을 만나서 지금 기도하러 가시니까 나는 외갓집에 가서 자고 내일 날이 밝으면 소성리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가서가지고는 집에도 알리도 안 하고는 100일 기도를 했었다니까. 그 끝나고 나서 해제를 했죠. 했는데 제가 말했죠. 해가 한 뼘이 남았는데 세상에 말이죠. 그래도 내가 집에다 알리도 않고 이렇게 왔으니까 가야지 하고는 가야산에서 나섰어요. 길이 100리가 넘어요. 그런데 막 왔는데 소성리의 집에 도착하니까 아직도 해가 안 지고 걸려 있더래. 어찌 됐습니까? 신족통이죠? 기적이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는가 하면 신족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신족통을요, 자유로이 원하는 곳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런 걸 신족통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제 다른 의미로 볼 때요. 요 신족통을요, 다른 의미로 볼 때 자유로이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위력, 이게 뭡니까? 자유로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위력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가잖아요. 가면은 어느 집에서 어떻게 날지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신족통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새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하고 할 때 가끔 그런 말 씁니다. 나 죽고 나거든. 전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저 사람 우리 집에 좀 태어나도록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집에 태어나면은 그 집은 대박 나죠. 왜 대박 납니까? 제가 일생 동안 뭐가 있잖아요. 하여간요. 그 복을 그 집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인과의 이치가 분명하잖아요. 그 인과의 이치가요. 그래서요, 건강경 우리가 하면서 항아수 모래수만의 칠보보시보다도 참 마음 티끌없는 이 자성자리를 체득하는 것이 더 공덕이 위대하다. 그랬죠?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자유로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족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천안통. 천안통은 뭐겠습니까? 다 아시는구만요. 이제 천안통. 이게 이제 천안통은요. 자타간에 미치는 일을 아는 능력. 자타간. 아는 능력. 조금 제가 이제 이 고전적 해석을 그대로 합니다. 이제 이게 천안통이에요. 천안이 열렸다. 천안이 열렸다. 우리가 이제 이 보통 그 천안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이제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사실은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 이제 했을 거예요. 서울 계시면서 내가 내려가야겠다. 그러니까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서울 행가를 28년간 숙야건간 하시면서 서울 행가를 100회를 넘어 행가하셨어요. 서울 행가를 100차례 많이도 하셨죠. 서울에 엄청 공을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100회를 하시는데 서울 계시면서 나 총부에 가야겠다. 그러니까 총부에 내려오시니까 뭔가 하면 총부에 초상이 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시공을 초월한 데서 보는 눈이죠. 이런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천안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천이통. 천이통. 천이는 뭡니까? 예, 기요. 기지요. 예. 자, 이제 긴데요.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것. 보통 사람들이요.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듣는 것이 뭔가 하면 천이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말이죠. 귀가 열렸죠. 아이고 우리 모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이 들면은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또 그러대요. 그러니까 저는요. 매일 지금 꼭 그 눈불공, 귀불공을 꼭 합니다. 매일 합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해요. 그거 뭐가 하면 대산종부사님께서 시켜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어른한테 제가요. 직접 이 법문을 받들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이 나이 먹도록 제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뭔가 하면요, 눈은 이게 갖고 비비는 거. 갖고 이렇게 위에 누르고 밑에 누르고 가운데 누르고 제가 건다 그랬죠? 이거 지금 불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하나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딱 이렇게 들이마시고 코를 딱 막고 입도 딱 막고 이만 귀가 뽕 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귀가 뽕 해요. 딱 하면 들이마셔가지고 입도 막고 코도 막고 한 번에 열려 있는 데가 이쪽밖에 열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탁 터져. 귀가 항상 이쪽으로만 들리죠. 여기서 바깥에서 안으로 소리가 들리죠. 근데 하루에 한 번씩 제가요 안에서 바깥으로 쏘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밀어내요. 그러면은요 이것이 균형이 맞겠죠? 그래서 제가 천이통을 하고 있다니까. 이것도 천이통입니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뭔가면요. 이제 천이통. 그 다음에 3, 4, 4 누진통. 이게 누진통은 뭔가 하면요. 이게 불교 전통적인 해석으로 볼 때요. 아라한. 아라한이 뭡니까? 소성사과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뭔가 하면요. 아라한이죠. 아라한. 이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이걸 뭔가 하면 누진통 이렇게 얘기한다.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 소성사과 중에서요. 불교에서는 소성대성이 있는데 이건 뭐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또 소성대성만 하더라도요. 원체 복잡하게 설명해야지 소성과 대성이 무엇이다고 확실히 아는데 하여간 이제 소성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성은 뭡니까? 적게 태우는 거죠. 대성은 뭡니까? 많이 태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소성과 대성이거든요. 그런데 소성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 제도에 더 중심을 주는 거요. 대성은 뭡니까? 타인 제도에다가 중심을 둔다 이 말이죠. 이게 대성 아닙니까? 근데 소성사과 중에서 가장 위 단계가 뭔가 아라하니까요. 그래서 소성에서는 아라한이 되면은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나면은 뭔가 하면 그 지혜가 그거를 뭐라고 하면 누진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몇 개 됐습니까? 하여간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육통 중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삼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명은 이 중에서 이제 뭐를 해갖고 삼명인가 하면요.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숙명통이 있네요. 숙명통이요. 숙명통은 알겠죠? 자기 전후생을 다 아는 거예요. 숙명. 전후생을 다 아는 것이 그것이 이제 숙명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심통이에요. 타심통요. 6번째가 타심통. 타인의 마음을 깨뚫어 다 보는 거예요. 타심통. 타심통을 했다. 그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것이거든. 그래서 이 중에서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육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금 70분 미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요 내용이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육통 중에서의 하나예요. 하나인 이 자리를 말이죠. 제자를 꾸짖고 또 자비로운 성안으로 북돋아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능력 중에서의 하나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다시 우리가 혈진적인 관계로 우리가 끌고 와 봅시다요. 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제 반드시 이제 어떻게 냐면 공동체 생활.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 회장님도 공동체 생활 계속 하시죠? 이제 가장 가까이에는 가정 공동체, 또 이제 또 좀 더 하면은 이제 로타리 공동체, 그 공동체 아닙니까? 이제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고 살아야 돼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저도 지금 이제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금요, 발언식에 제가 참석했다 그랬죠? 그것도 왜 그런가 하면 정남이라고 하는 공동체. 정남. 좀 귀하죠? 정남 공동체. 제가요, 참 장짜리 한 것도 많지만도요,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정남 회장을 했어요. 정남들 회장. 제가요, 정남 회장 할 때 진짜 회장 잘했다니까요. 왜 회장을 잘했는가 하면요, 정남들 다 불러가지고 한 번은 제가 부산 교구장 하면서 그때 제가 정남 회장을 했거든요. 다 불러가지고 어딜 갔는가 하면 경주요, 남산을 순례를 했다니까요. 경주 남산. 그러니까 경주 남산, 지금 창타님 갔다 와서 이제 그렇죠. 이제 경주를 다녀왔는데, 그게 이제 근데 경주를 많이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을 알아요. 근데 남산은 모른다니까. 그래갖고 제가요, 우리 정남들을 말입니다, 남산을 말이죠, 구비구비 하면서 참 순례를 했는데, 경주 남산에 있는 바위라고 하는 모든 바위는 다 뭔가면요, 불상이 새겨져 있어요. 모든 남산이 모든 바위가. 그걸 보고는 우리 정남들이 말입니다, 아주 그냥 손뼉을 치더라니까요. 제가 정남 회장 잘했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인식을 높여주는 거예요. 황룡사, 분황사 이런저런 말입니다요, 귀족들만 다니는 절이었어요. 그런데 신라 불교의 민간신앙의 그 근본지가 어딘가면요, 경주 남산이에요. 그래서 민간신앙, 그 민간신앙의 현장을 제가 우리 정남들한테 다 보여줬거든요. 내가 뭐 얘기하다가 공동체, 자, 공동체 얘기하다가 지금 가는데,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살면요, 반드시 여기서는 뭐가 이제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사심과 공심이 일어나요. 그러죠? 아이, 사심은 뭡니까? 제 개인적인 마음이죠. 공심은 뭡니까? 공변된 마음이죠. 자, 우리 소태산 대종스님께서 이 해상을 건교 창교하시면서 보여주신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활이죠. 예. 그 공동체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가장 공동체 생활을 잘 하는 모습이 개인들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뭡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지공무사. 지공무사가 뭡니까? 공동체만을 위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것이 지공무사죠. 무사, 사가 없다 이 말이죠. 지공무사. 그래서 이 후천계배가 이 새로운 세상을 책임지고 운영할 원불교를 세워주시면서 소태산 대종스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정신, 공동체 생활의 정신에 가장 표본은 뭔가 하면 지공무사예요. 아이 그게 당신 개인은 없었잖아요. 아이 저기 방언공사 하면서 돈 좀 모아졌죠? 모아졌는데 당신이 갖고 있었던 집안 사재 있죠? 그거 다 팔았다 그랬죠? 제가 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다 팔았어요. 팔아갖고 돈 말이죠. 1,000원인가 얼마가 딱 생기니까 그걸 갖고 뭘 했습니까? 숫장사를 했죠. 그렇죠? 그래갖고 10배가 뛰었죠. 그래갖고 그 돈을 갖고 뭐 했습니까? 방언공사 했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셨냐? 지공무사. 지공무사예요. 자, 이거 지공무사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지공무사가 말이죠. 이 정신이 말이죠. 우리 교단 창교의 역사 속에서 맹맥히 지공무사가 흘러와야 된다 이 말이죠. 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말이죠. 가다가 보면 말이죠. 꼭 지공무사만 모두 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가 또 생겨났는가 하면요. 이게 지공무사가 이제 첫째인데 두 번째는요. 성공후사. 성공후사는 뭡니까? 공을 먼저 하고 사는 뒤에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겠죠? 예.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성공후사만 돼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사병행. 공사병진. 자, 공과 사를 같이 병진해야 돼요. 자,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교도님들 아무리 못 가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성공후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지공무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성공후사는 못 하더라도 공사병진은 하자 이 말이죠. 우리가 뭔 말인가 알겠죠? 공사병진을 하자. 자, 그러면 이게 또 더 퇴색되면은 공사병진이 퇴색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선사후공. 선사후공이라는 말을 또 우리 창타님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네요. 아,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예, 이제 선사후공. 예. 그게 지사무공. 지사무공.
이제 그런 단어도 하나 생겼네요. 오늘요. 자,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그런데 보통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가면요. 이게 이제 이것의 마지막이 뭔가 하면요. 빈공영사. 이게 뭡니까? 관장님 뭐예요? 빈공영사가. 아이고. 그렇죠. 공을 빙자해가지고 사를 영위하는 거요. 빈공영사.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하면서요. 이제 그래서 이 사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사심은요. 이 사심도 있고 이 사심도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사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이 사심은 이제 개인적인 사심이고 이 사심은 뭔가 하면요. 이제 삿된 마음이죠. 그래서 이 사심보다는 이 사심이 더 심한 거죠. 아래 개념이죠. 예, 아래 개념이죠. 이게 아래 개념이고 이건 이제 상위 개념이 사심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속에는요, 이 사심 속에는 이 사심도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소태선생님께서 이 장에서요, 이 두 가지를 깨부수기 위해서 꾸중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또 이 정심, 사와 정은 상대 개념이죠. 이 사와 이 공은 상대 개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깨부수고 이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살려낸다 이 말이죠. 살려내기 위해서 앞에서는 꾸중을 하시고 뒤에서는 말이죠. 참 자비성안으로 말이죠. 순간적으로 이런 치사를 하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 이제 한번 사회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요. 울산에 지역구를 가졌던 지난번 이제 누구 하나 있었죠? 네, 그 사람이요. 어째 됐습니까? 바꿨죠? 쫓아냈네. 자, 바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꿨는데, 이요, 내가 전에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고독과 고립. 어떻습니까? 고독, 고립. 이걸요. 자, 이번에 아까 지금 창단이 얘기한 이제 그 사람 말입니다. 얼마나 한쪽에 있을 때 고독했겠습니까? 고독과 고립을 겪었구만요. 고립되면 고독하구만요. 근데 고립보다는 그래도 고독이 나서요. 고립보다는 고독이 낫다 이 말이죠. 이게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고립은 왕따요. 고립보다는 고독이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고독은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상대적 개념이에요. 이 고독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고독은요. 아니, 고독이 상대적 개념이라니까요. 상대가 반드시 있어요. 그 상대 중에서 자기가 홀로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사람 얘기했는데 저쪽에 있을 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는 지금 또 이제 안 괴롭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가요, 이게 이제 지금 사회적 현상 속에서 이 지금 고독과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수히 우리가 순간순간 이게 고독과 고립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자, 지난주에 제가요, 경주 에이펙에 대한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에이펙은 많이 했는데, 근래 지금 뜨는 뉴스를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요, 또 지금 말이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뒷면에 깔려있는 어떤 현상을 봤는가 하면요, 고독의 현상. 선생님, 뉴스에 뜨더라니까요. 자, 어떤가 하면, 그 에이펙 회의에 동원된 경찰이 몇 명이 있는가 하면요, 1200명이 동원이 됐답니다. 1200명! 엄청난 숫자죠? 자, 그러면은 이 1200명이 동원이 되는 경주 에이펙 회의에 동원이 됐다면은 이 1200명을 말이죠, 숙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숙식. 그런데 뉴스에 어떻게 떴는가 하면요, 경찰이 말입니다, 일을 하다가 저녁에 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박스를 깔고 밑에는 깔고 위에는 덮고 하는 사진이 뉴스에 그대로 떠더라니까요. 떠 있어요. 그 모습을 제가 봤다 이 말이죠. 화려한 성과 뒤에는 경찰들이 보여준 이와 같은 고독이 밑바탕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화려한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잖아요. 이걸 누가 지금 알아줍니까? 전화되니까 알아주는 거요. 아이, 말이 그러죠. 지난번 제가 얘기할 때 크루즈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해갖고 셔틀버스 운행해갖고 다 이렇게 하고 했다고 다 얘기했죠. 그런 화려한 그 속에는 말이죠, 경찰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 요원 아닙니까? 그런 필수 요원이 말이죠, 이런 고독을 겪는 장면들이 말이죠, 뉴스에 떴더라니까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속에는 말이죠, 반드시 이와 같이 희생하고 밑자리를 깔아주고 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화려한 그와 같은 성공, 이것이 주춧돌이로 된 그것을 딛고 말이죠, 일어나서 그와 같은 성공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근래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요. 또요. 이제 지금 또 하나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지금 뜨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요. 이제 지금 칼럼에 지금 이제 그 제목이 뭔가 하면요, 이 칼럼 제목이에요.
바닷속의 경주. 뭐 이해갑니까? 에? 바닷속의 경주.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제목을 이제 딱 보고는 이제 뭐 경주 주위의 바다 뭐 그걸 얘기하는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딱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죠? 바닷속의 경주. 그러니까 이번 경주 주변에 있는 그 바다 속에서 뭐가 뭐 전개가 됐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 들죠?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요. 이제 뭐 정상적으로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여기가 어딘가만요. 이게 지금 이 바닷속 경주가요. 태안반도. 태안반도. 이게 지금 여기가요. 그 지형 자체가 굉장히 물살이 센 모양이에요. 세요, 물살들. 그런 지역이 따로 있겠죠? 아니, 그 있지 않습니까? 물살이 세고 급하고 급류고. 그러니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순신. 참, 그 양반이요. 그 지금 말이죠. 임진왜란 그 6년, 7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말이죠. 전부 뭐를 이용하는가 하면요. 그 바람과 물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지형과 모습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그와 같은 빛나는 공덕탑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 태안반도는요. 엄청 물살이 센 곳인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세가지고 물살이 세가지고 조선조에부터 고려 때부터 말이죠. 이 고려 때는 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성, 개경.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조는 이제 서울 아닙니까? 수도가. 그러니까 이제 배에다가 뭐 물건을 싣고 개경이나 또는 말이죠. 서울로 이제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내는데 어디 가서 난파선이 생기는가 하면 여기에서 계속 난파선이 생겨버린 거예요. 태안반도. 그래서 여기 이제 생겨가지고 이것이요. 생겨가지고. 그 속에서 말입니다요. 엄청난 유물들을 그 속에서 건져냈더라니까요. 건져낸 것이 말이죠. 신문 칼럼에 말이죠. 그것이 그대로 사진이 싹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요, 도자기도 말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도자기가 그 속에서 건져진 거예요. 태안반도에서. 그런가 하면요, 배. 자, 배가 이게 지금요, 운송수단 아닙니까? 배가 말이죠. 배 조각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배 조각이 어떻게 이제 어떤 조각이 있는가 하면요. 예전에 처음에 만든 배는 전부 다 목재와 목재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뭐였겠습니까? 목재. 아니, 연결시키는 것이 나무로 연결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난파선이 생기니까 나무로 연결시킨 배 조각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배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그 연결시키는데 뭔가 하면요, 쇠못을 쓰는 거예요. 그러겠죠? 쇠못 안 썼겠습니까? 그러면 쇠못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로 연결시킨 것과 쇠못으로 연결시킨 것은요, 이게 시대적 차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도자기의 종류도 이것이 어느 시대 때의 도자기다. 그래서 그 바다 속에 지금 깔려있는 유물들이 엄청나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로 말하는가 하면 바닷속의 경주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더라니까요. 표현이 멋지게 했죠? 바닷속에 경주가 펼쳐지는 거요. 경주가 말입니다요. 국보 이런 것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있잖아요. 그런 경주가 바닷속에서 펼쳐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요, 이제 이것을 지금 보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 태안반도가 완전히 바닷속의 경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체험관 32명을 모집을 했어요, 이번에요. 체험관. 그러니까 체험관은 뭐겠습니까? 바닷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유물들을 이제 검색하고 끌어내고 하는데 이제 32명을 모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금 이것이 바닷속의 경주라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사업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개인들이 몰래 건져가는 거요. 그게 도굴이죠, 그것이.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국가적인 지금 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32명의 체험관을 모집하는데 몇 명이 응실했는가? 뭐 800명.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800명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추할 수 있습니까? 예?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다 이 말이죠. 뭔가 하면요, 국가적인 사업이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도굴해 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응시를 했을 거 아니냐?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분석 잘하죠? 도굴을 했던 사람들이요. 결국은요. 이런 지금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번에 경주 에이펙이 말이죠. 우리들에게 시사한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면에는 말이죠. 이와 같은 말이죠. 역사적 사실들이 이면에는 깔려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요, 제가요, 이 8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집했는데 결국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뭐를 지금 했는가 하면요. 자기가 지금 뭔가 고립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그동안에요. 그렇죠? 고립적인 행동을 했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갈 때는 고립적인 행동 아닙니까? 이 고립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선정이 되면은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그 합법적이 돼버리죠. 이런 합법적인 행사로 다시 성화되는 이와 같은 계기를 이번에 이렇게 이제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주 그동안에요. 경주 에이펙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들이 엄청난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모습의 뒤안길에는 말이죠. 이와 같은 고독과 고립을 체험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밑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주 에이펙, 이번에 에이펙이 말이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우리가 사심과 정신 이것을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모두 실천하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그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나가면서 살아오고 있는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요 정말로 사심을 버리고 정심으로 다시 돌이키자. 그래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심을 버리고 정심으로 다시 돌이키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